네, 안녕하세요. 예. 일주일 잘 보내셨죠? 자, 우리는 지금 이제 등기 절차 지금 하고 있죠. 등기법이 좀 까다롭긴 합니다만은, 잘 이해하셔야 돼요. 대신 까다로운 대신에 처음에 잘 이해하시면 뒤로 갈수록 편해지는 과목이에요. 이해하는 과목들이 좀 그렇죠. 암기하는 과목들은 뒤로 갈수록 암기할 양이 늘어나니까 좀, 뒤로 갈수록 힘들어지는데, 이해 과목은 처음에 좀 힘들지, 이해만 되면 뒤로 갈수록 편해지는 거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등기의 이제 절차를 좀 보았어요. 그래서 등기 종류가 이제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현실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등기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니까,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중심으로 해서 커다란 등기 절차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신청 절차를 봤죠. 신청 절차. 자, 신청 절차, 지난주에 했던 거 잠깐 몇 개 이제 복습을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등기는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아무나 다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만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등기 신청 적격이 있었죠. 그럼 등기 신청 적격을 가진 자는 자연인, 법인,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 법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이제 포함이 되는데,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그러면은 시도, 그다음에 시군구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읍면동리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니니까 그 명의로 등기를 못하지만, 다만 이제 동명의로 동민들이 법인 아닌 사단을 설립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동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단체, 그러면 비법인 사단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비법인 사단은 그 명의로 등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동은 지방자치단체로는 등기 능력이 없지만은, 비법인 사단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비법인 사단으로서 등기 신청 적격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법인 아닌 사단을 설립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동명의로 등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대표자가 신청은 하게 되겠죠. 그래서 동명의로 동민들이 법인 아닌 사단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신청은 대표자가 하겠지만은 이때는 동명의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는 등기 명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맞는 내용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등기, 이제 신청 적격이 있는 사람의 신청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등기는 그 진정성 보호를 위해서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무자도 함께 신청을 해야 된다. 공동 신청이 원칙인데 일방이 등기 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은 그럼 등기를 신청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자신의 등기 청구권을 소송을 통해서 증명을 해요. 판결서에 의해서 증명을 하면은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승소한 등기 권리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이지, 승소한 등기 권리자나 의무자가 등기 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피소한 자가 신청할 수는 없다는 거죠. 피소한 자는 직접도, 승소한 자를 대리해서도 안 되고요. 대신해서도 안 되고 승소한 자만이 할 수 있지, 피소한 자는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틀린 내용이 되죠. 피소한 자도 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승소한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만이 단독으로 할 수 있지 피소한 자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자, 그러면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신청한다고 했을 때 얘들이 이제 신청하는 방법이 있죠. 신청 방법과 관련돼서 직접 신청 정보, 첨부 정보를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제출하는 방문 신청이 있고, 또 하나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전자신청이 있다는 거죠. 그럼 전자신청과 관련돼서는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고 했어요.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인감증명을 대신하는 공인증서가 있어야 되는데, 개인 같은 경우는 공인증서가 있지만은 법인 아닌 사단 같은 경우에는 공인인증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인 같은 경우는 공인인증서와 유사한 그 전자증명서라는 게 있어요. 이걸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은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은 전자증명서가 없기 때문에 얘들은 개인에 따르면은 공인인증서가 없다 보니까 전자신청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얘들은 방문신청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은 방문신청만 가능하지 전자신청은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신청 방법을 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청할 때는 우리가 빈손으로 가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또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을 증명하는 첨부 정보들을 또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신청 정보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갑이 을에게 X물건 10억 원의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한다. 그럼 이런 내용들이 신청서에 기재된다는 거죠. 그럼 신청서 앞면에는 이런 내용이 기재가 되고 신청서 뒷면에는 그 권리증을 기록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권리자가 가지고 있는 등기필 정보를 기록을 한다는 거죠. 등기필 정보. 그럼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 지난 시간에 잠깐 봤는데 등기필 정보는 등기 의무자가 가지고 있잖아요. 등기 의무자가. 권리증은 등기 의무자 가지고 있겠죠. 갑에게서 을 앞으로 이전됐기를 하게 되면 갑이 가지고 있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권리증. 그러면 등기 의무자가 가지고 있으니까 등기 의무자가 등기 권리자와 공동으로 신청할 때는 제공하고 또 등기 의무자도 등기 인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죠. 그래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승소 판결을 받아서 등기를 신청할 때 이때도 넣습니까? 등기 의무자가 가지고 있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단독 신청의 경우만 제공하는 거죠. 물론 권리에 관한 등기만 제공하는 거고요.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때는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 신청 정보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신청 정보와 관련돼서 우리가 등기할 권리자가 두 사람 이상이면 그 지분을 적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등기 권리자가 두 사람 이상일 때는 보통 공유를 의미하는데 이제 합유인 경우도 있다는 거죠. 공유인 경우는 지분을 기록하는데 합유 같은 경우에는 합유 지분은 마음대로 처분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유 같은 경우는 공유 지분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지분을 기록하지만 합유 지분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처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합유 지분을 등기부에도 기록하다 보면은 자유롭게 처분될 가능성이 생기니까 그걸 억제하기 위해서 등기 권리가 합유일 때는 그 지분을 따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분을 등기부에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분을 등기 기록에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할 필요도 없는 거죠. 만약에 공유였을 때는 지분을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분을 신청 정보로 제공하지만 합의일 때는 신청 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제공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건 틀린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유일 때는 그 지분을 등기부에 기록해야 되니까 신청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되지만 합의일 때는 그 지분을 등기기록에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 정보로 지분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합유 같은 경우는 합유라고만 적지 지분을 적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청 절차와 관련된 내용들을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자,